안녕하십니까? 낯설고 복잡하게만 들리는 정책 이야기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셨던 적 많으셨을 겁니다. 시장에 나가보면 어느새 훌쩍 뛰어오른 물가에 한숨이 나오고 꼬박꼬박 들어오는 연금은 어쩐지 늘 제자리 걸음인 것만 같습니다. 혹여나 갑작스럽게 병원 신세를 져야 할 일이 생길까, 자녀에게 짐이 될까 밤잠을 설치기도 하셨을 겁니다. 귀여운 손주에게 용돈 한 장 넉넉히 쥐어주고 싶어도 선뜻 지갑을 열기 어려웠던 그 마음을 저는 누구보다 깊이 헤아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 세대는 대한민국이 가장 어려웠던 시절 오직 가족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 쉼없이 달려오신 분들입니다. 그 땀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풍요가 가능했습니다. 이제 국가가 그 헌신에 보답할 차례입니다. 오늘은 2025년부터 우리 어르신들의 삶을 더욱 든든하게 만들어줄 새로운 복지 정책들을 마치 눈앞에 선명한 숫자가 그려지듯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정책은 결국 숫자와 절차의 나열처럼 보이지만 그 숫자가 여러분의 밥상에 어떤 반찬을 더하고 병원 영수증의 부담을 어떻게 덜어주며 통장 잔고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이해할 때 비로소 살아 숨쉬는 제도가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설명은 그 변화를 여러분의 일상으로 온전히 가져오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친절한 안내서가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한 번이 이 소중한 정보가 꼭 필요한 다른 분들에게까지 닿게 하는 힘이 됩니다. 또한 앞으로 정책이 바뀔 때마다 가장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이 시점에 대대적인 복지 정책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세 가지 중요한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첫째는 감당하기 힘든 생활비의 압박입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가구의 절반 이상이 연금 외에는 꾸준한 현금 수입이 없는 실정입니다. 삼겹살 한 근 값이 오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매달 날아오는 공과금 고지서를 보며 이번 달은 어느 것을 먼저 내야 할까 저울질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둘째는 길어진 수명과 건강의 격차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기대 수명은 83세를 훌쩍 넘었지만 아무런 통증이나 지병 없이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건강 수명은 평균 67세에서 멈춥니다. 이는 무려 16년이 넘는 세월을 만성질환이나 돌봄, 반복되는 입퇴원 속에서 보내야 한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의미합니다. 셋째는 빠르게 변해버린 가족의 모습입니다. 3대가 한 지붕 아래 모여 살던 시절은 이제 아련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홀로 지내시는 1인 노인 가구의 비중이 전체의 25%를 넘어섰습니다. 혼자 식사하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다가 작은 낙상사고라도 당하면 며칠이 지나서야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늘어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 역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 거대한 흐름이 한 지점에서 만나면서 정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복지의 대대적인 개편을 선언한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꿀 9가지 핵심 혜택에 대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각 항목마다 현실에서 어떻게 신청하고 실제로 얼마의 돈을 아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곁들여 설명해 드릴 테니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둥은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의 폐지입니다. 지금까지는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의 연금이 20%씩 깎여서 지급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월 32만 원을 받아야 할 분이 25만 6천 원만 받게 되어 부부 합산 1년에 153만 원, 10년이면 1,500만 원이 넘는 큰돈을 손해보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새 제도에 따라
2026년부터 감액률이 줄어들기 시작해 2027년에는 이 부부 감액 제도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두 분 모두 월 40만 원씩 온전한 금액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혹시 돈 많은 부부들만 혜택 보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현재의 기준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기존에 연금을 받으시던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자동으로 이 혜택을 이어받게 됩니다. 필요한 절차는 단 하나,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부부가 각자 신청한다는 항목에 체크만 하시면 됩니다. 일부러 서류상으로 세대를 분리하는 등의 번거로운 일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변화 하나만으로 부부당 연간 300만 원에 가까운 돈이 여러분의 지갑으로 돌아옵니다. 그 돈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손주들과 푸짐한 외식을 할 수도 있고 미뤄왔던 집안 수리를 할 수도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국민연금을 받으며 일할 때 소득 때문에 연금이 깎이는 제도의 폐지입니다. 현재는 연금을 받으면서 버는 근로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하는 금액의 절반만큼 연금이 깎여 나갔습니다. 은퇴 후에도 마트 계산원, 학교 급식 도우미, 경비원으로 일하며 한 달에 120만 원에서 150만 원을 버시는 어르신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셨습니다. 이 불합리한 조항이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사라져 2030년에는 완전히 폐지됩니다. 덕분에 이제는 성실하게 흘린 땀의 대가가 연금을 깎는 불이익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또한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근로소득이 국세청을 거쳐 국민연금공단으로 자동 연계되는 순간 감액은 저절로 멈춥니다. 이를 통해 연 150만 원 이상의 소득 증가 효과가 생기며 근로장려금까지 함께 받으신다면 사실상 이중으로 혜택을 누리게 되는 셈입니다. 세 번째 기둥은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의 대폭 확대입니다. 치아 건강은 단순히 보기 좋은 것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에 영양소를 공급하는 척환문입니다. 씹는 힘이 약해지면 단백질 섭취가 줄어들고 근육이 빠지면서 낙상 위험이 2배로 높아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현재는 65세 이상 어르신께 평생 2개까지만 보험이 적용되었지만 앞으로는 2026년 60세 이상 2개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2029년에는 60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4개까지 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개당 120만 원짜리 임플란트 4개를 시술하면 총 480만 원이지만 보험 적용으로 본인 부담금 30%인 144만 원만 내면 됩니다. 만약 실손보험까지 가입되어 있다면 자기 부담금은 10만 원대로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치과에 가시기 전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노인 임플란트 적용서를 출력해 제출하시고 공단이 제공하는 병원별 가격 비교 서비스를 통해 미리 합리적인 비용의 병원을 찾아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 기둥은 백내장과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의 본인 부담 완화입니다. 이 두 가지 수술은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받는 수술입니다. 앞으로 백내장 수술의 본인 부담 상한액은 9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무릎 관절 수술은 14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정확히 절반이 줄어듭니다. 수술 전에 해당 병원 업무과에 비치된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한 장만 작성하시면 초과된 금액은 알아서 환급됩니다. 이 또한 노인 실손보험이 있다면 추가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어 자녀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고도 선명한 시력과 튼튼한 걸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다섯 번째 기둥은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입니다. 어르신이 갑자기 쓰러져 입원하시면 치료비보다 더 무서운 것이 한 달에 200만 원을 훌쩍 넘는 간병비 부담입니다. 새 제도에서는 상급 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
돌봄 필요 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간병비를 월 150만 원까지 건강보험에서 지원합니다. 입원 첫날 병동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신청서 한 장만 쓰시면 됩니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오신 뒤에는 지역의 통합 돌봄 방문 간호 서비스로 연계되어 돌봄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가족이 직접 간병해야 하는 시간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 보호자의 경제활동을 지켜주는 아주 큰 효과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기둥은 장기요양 서비스 시간 확대입니다. 지금은 방문 요양이 하루 최대 4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어 자녀가 퇴근할 때까지 홀로 계셔야 하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시간이 6시간, 8시간으로 늘어나 등급에 따라 월 최대 104시간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등급 판정을 위한 조사를 받을 때 식사나 배변, 보행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충분한 시간을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월 20만 원대의 본인 부담금으로 전문 요양보호사가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집을 지켜주니 가족들은 한결 마음 편히 생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일곱 번째 기둥은 노인 일자리를 140만 개까지 늘리는 것입니다. 일자리는 크게 세 종류로 나뉩니다. 공익형은 주 10시간 정도 일하고 월 30만 원을 받는 공공근로 성격의 일자리로 거리 환경미화나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지도 같은 활동이 있습니다. 사회서비스형은 과거의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로 주 20시간 일하고 월 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학교 돌봄교실이나 지역문화 해설사 등이 해당됩니다. 시장형은 소규모 매장을 직접 운영하며 매출의 일부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노력에 따라 수입의 상한선이 없습니다. 2029년까지 총 140만 개의 일자리가 생겨납니다. 노인 일자리 여기 포털에 접속해 원하는 근무지와 시간, 분야를 설정해 지원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사회와 연결되고 새로운 소득을 얻는 경험은 단순히 통장에 찍히는 연금 숫자가 주지 못하는 삶의 활력과 자신감을 선물할 것입니다. 여덟 번째 기둥은 주거와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공공신탁 제도입니다. 집 한 채가 노후 자산의 전부인 분들을 위해 집을 담보로 생활비를 미리 당겨 쓰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집값의 40%를 매달 생활비로 받고 사망 후 남은 집의 가치를 자녀에게 상속하는 방식입니다. 60세 이상 1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고 국가나 지방공사가 관리기관으로 나서기 때문에 사기나 횡령의 위험이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또한 문턱을 없애고 안전 손잡이를 설치한 고령자 친화주택으로 이사하실 때 취득세가 면제되고 전세 보증료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혜택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안전과 사회적 교류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기둥은 생활비를 줄여주는 절감 패키지입니다. 교통 바우처를 통해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이 월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자동으로 충전됩니다. 통신비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휴대폰 요금을 세액 공제 형태로 월 3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복지 할인은 경로, 장애, 기초생활수급자 할인을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어 월 2만 원, 연 24만 원까지 절약이 가능합니다. 겨울철 에너지 바우처까지 더하면 전기장판이나 온풍기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혜택은 주민센터 한 번 방문으로 일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10번째 기둥은 지역사회 참여와 평생 학습 기회의 확대입니다. 경로당의 냉난방비와 급식비,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이 모두 2배 이상 늘어납니다. 또한 지역문화 패스를 신청하면 공연, 영화, 전시 관람비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주민센터의 평생 학습 강좌도 50% 감면받아
월만원 안팎의 저렴한 비용으로 스마트폰 사진이나 컴퓨터 기초를 배울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동시에 챙기며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국가가 돕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혜택들을 실수 없이 챙기려면 몇 가지 요령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지나기 전에 미리 서류를 접수해야 한 푼도 손해보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근로소득 감액 폐지와 관련해서는 재취업 시 계약서에 고령근로자 특별계약 조항을 넣어두면 연금과 임금을 모두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 고용센터의 무료 노무상담을 꼭 활용해 보십시오. 임플란트는 병원마다 재료가 달라 자부담 비용의 차이가 날 수 있으니 무조건 싼 곳만 찾기보다는 진료 후기와 장비 보유 현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병비 지원을 받기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실은 대기자가 많을 수 있으니 입원 전에 미리 병원에 예약이 가능한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잘 받으시려면 조사관 앞에서 부끄럽다고 실제 어려움을 숨기지 마시고 평소 생활의 불편함을 솔직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부부가 함께 살아도 기초연금은 깎이지 않고 1인당 월 40만원 전액이 지급됩니다. 둘째, 일을 해서 버는 월급 때문에 국민연금이 깎이는 일은 앞으로 없어집니다. 셋째, 치아, 무릎, 눈 수술처럼 목돈 드는 의료비는 본인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넷째, 간병비 지원과 요양 서비스 시간이 늘어나 가족의 돌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다섯째, 교통, 통신, 전기, 난방비 지원을 통해 고정 생활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여섯째, 내가 사는 집이 노후 생활비를 만들어주는 든든한 자산이 됩니다. 일곱째, 14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연금만으로는 부족했던 소득을 채워줍니다. 여덟째, 문화생활과 배움의 기회가 넓어져 더욱 활기차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정책은 아는 만큼 그리고 신청하는 만큼 나의 몫이 되어 돌아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을 작은 노트에라도 적어두시고 곧바로 실천에 옮겨보십시오. 받아야 할 혜택을 스스로 당당하게 챙기는 사람에게 노년은 더 이상 두려움의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생의 수고에 대한 존중과 보상을 누리는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때마다 가장 먼저 가장 알기 쉬운 안내서가 되어 여러분 곁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든든한 내일을 준비하는데 작은 보탬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낯설고 복잡하게만 들리는 정책 이야기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셨던 적 많으셨을 겁니다. 시장에 나가보면 어느새 훌쩍 뛰어오른 물가에 한숨이 나오고 꼬박꼬박 들어오는 연금은 어쩐지 늘 제자리 걸음인 것만 같습니다. 혹여나 갑작스럽게 병원 신세를 져야 할 일이 생길까, 자녀에게 짐이 될까 밤잠을 설치기도 하셨을 겁니다. 귀여운 손주에게 용돈 한 장 넉넉히 쥐어주고 싶어도 선뜻 지갑을 열기 어려웠던 그 마음을 저는 누구보다 깊이 헤아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 세대는 대한민국이 가장 어려웠던 시절 오직 가족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 쉼없이 달려오신 분들입니다. 그 땀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풍요가 가능했습니다. 이제 국가가 그 헌신에 보답할 차례입니다. 오늘은 2025년부터 우리 어르신들의 삶을 더욱 든든하게 만들어줄 새로운 복지 정책들을 마치 눈앞에 선명한 숫자가 그려지듯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정책은 결국 숫자와 절차의 나열처럼 보이지만 그 숫자가 여러분의 밥상에 어떤 반찬을 더하고 병원 영수증의 부담을 어떻게 덜어주며 통장 잔고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이해할 때 비로소 살아 숨쉬는 제도가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설명은 그 변화를 여러분의 일상으로 온전히 가져오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친절한 안내서가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한 번이 이 소중한 정보가 꼭 필요한 다른 분들에게까지 닿게 하는 힘이 됩니다. 또한 앞으로 정책이 바뀔 때마다 가장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이 시점에 대대적인 복지 정책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세 가지 중요한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첫째는 감당하기 힘든 생활비의 압박입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가구의 절반 이상이 연금 외에는 꾸준한 현금 수입이 없는 실정입니다. 삼겹살 한 근 값이 오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매달 날아오는 공과금 고지서를 보며 이번 달은 어느 것을 먼저 내야 할까 저울질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둘째는 길어진 수명과 건강의 격차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기대 수명은 83세를 훌쩍 넘었지만 아무런 통증이나 지병 없이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건강 수명은 평균 67세에서 멈춥니다. 이는 무려 16년이 넘는 세월을 만성질환이나 돌봄, 반복되는 입퇴원 속에서 보내야 한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의미합니다. 셋째는 빠르게 변해버린 가족의 모습입니다. 3대가 한 지붕 아래 모여 살던 시절은 이제 아련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홀로 지내시는 1인 노인 가구의 비중이 전체의 25%를 넘어섰습니다. 혼자 식사하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다가 작은 낙상사고라도 당하면 며칠이 지나서야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늘어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 역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 거대한 흐름이 한 지점에서 만나면서 정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복지의 대대적인 개편을 선언한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꿀 9가지 핵심 혜택에 대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각 항목마다 현실에서 어떻게 신청하고 실제로 얼마의 돈을 아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곁들여 설명해 드릴 테니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둥은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의 폐지입니다. 지금까지는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의 연금이 20%씩 깎여서 지급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월 32만 원을 받아야 할 분이 25만 6천 원만 받게 되어 부부 합산 1년에 153만 원, 10년이면 1,500만 원이 넘는 큰 돈을 손해보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새 제도에 따라 2026년부터 감액률이 줄어들기 시작해 2027년에는 이 부부 감액 제도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두 분 모두 월 40만 원씩 온전한 금액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혹시 돈 많은 부부들만 혜택 보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현재의 기준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기존에 연금을 받으시던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자동으로 이 혜택을 이어받게 됩니다. 필요한 절차는 단 하나,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부부가 각자 신청한다는 항목에 체크만 하시면 됩니다. 일부러 서류상으로 세대를 분리하는 등의 번거로운 일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변화 하나만으로 부부당 연간 300만 원에 가까운 돈이 여러분의 지갑으로 돌아옵니다. 그 돈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손주들과 푸짐한 외식을 할 수도 있고 미뤄왔던 집안 수리를 할 수도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국민연금을 받으며 일할 때 소득 때문에 연금이 깎이는 제도의 폐지입니다. 현재는 연금을 받으면서 버는 근로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하는 금액의 절반만큼 연금이 깎여나갔습니다. 은퇴 후에도 마트 계산원, 학교 급식 도우미,
경비원으로 일하며 한 달에 120만 원에서 150만 원을 버시는 어르신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셨습니다. 이 불합리한 조항이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사라져 2030년에는 완전히 폐지됩니다. 덕분에 이제는 성실하게 흘린 땀의 대가가 연금을 깎는 불이익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또한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근로소득이 국세청을 거쳐 국민연금공단으로 자동 연계되는 순간 감액은 저절로 멈춥니다. 이를 통해 연 150만 원 이상의 소득 증가 효과가 생기며 근로장려금까지 함께 받으신다면 사실상 이중으로 혜택을 누리게 되는 셈입니다. 세 번째 기둥은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의 대폭 확대입니다. 치아 건강은 단순히 보기 좋은 것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에 영양소를 공급하는 척환문입니다. 씹는 힘이 약해지면 단백질 섭취가 줄어들고 근육이 빠지면서 낙상 위험이 2배로 높아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현재는 65세 이상 어르신께 평생 2개까지만 보험이 적용되었지만 앞으로는 2026년 60세 이상 2개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2029년에는 60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4개까지 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개당 120만 원짜리 임플란트 4개를 시술하면 총 480만 원이지만 보험 적용으로 본인 부담금 30%인 144만 원만 내면 됩니다. 만약 실손보험까지 가입되어 있다면 자기 부담금은 10만 원대로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치과에 가시기 전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노인 임플란트 적용서를 출력해 제출하시고 공단이 제공하는 병원별 가격 비교 서비스를 통해 미리 합리적인 비용의 병원을 찾아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 기둥은 백내장과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의 본인 부담 완화입니다. 이 2가지 수술은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받는 수술입니다. 앞으로 백내장 수술의 본인 부담 상한액은 9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무릎 관절 수술은 14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정확히 절반이 줄어듭니다. 수술 전에 해당 병원 업무과에 비치된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한 장만 작성하시면 초과된 금액은 알아서 환급됩니다. 이 또한 노인 실손보험이 있다면 추가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어 자녀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고도 선명한 시력과 튼튼한 걸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5번째 기둥은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입니다. 어르신이 갑자기 쓰러져 입원하시면 치료비보다 더 무서운 것이 한 달에 200만 원을 훌쩍 넘는 간병비 부담입니다. 새 제도에서는 상급 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 돌봄 필요 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간병비를 월 150만 원까지 건강보험에서 지원합니다. 입원 첫날 병동에서 간병통합서비스 신청서 한 장만 쓰시면 됩니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오신 뒤에는 지역의 통합 돌봄 방문 간호 서비스로 연계되어 돌봄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가족이 직접 간병해야 하는 시간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 보호자의 경제활동을 지켜주는 아주 큰 효과도 있습니다. 6번째 기둥은 장기요양 서비스 시간 확대입니다. 지금은 방문 요양이 하루 최대 4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어 자녀가 퇴근할 때까지 홀로 계셔야 하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시간이 6시간, 8시간으로 늘어나 등급에 따라 월 최대 104시간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등급 판정을 위한 조사를 받을 때 식사나 배변, 보행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충분한 시간을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월 20만 원대의 본인 부담금으로 전문 요양보호사가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집을 지켜주니 가족들은 한결 마음 편히 생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7번째 기둥은 노인 일자리를 140만 개까지 늘리는 것입니다.
일자리는 크게 세 종류로 나뉩니다. 공익형은 주 10시간 정도 일하고 월 30만 원을 받는 공공근로 성격의 일자리로 거리 환경미화나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지도 같은 활동이 있습니다. 사회서비스형은 과거의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로 주 20시간 일하고 월 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학교 돌봄교실이나 지역문화 해설사 등이 해당됩니다. 시장형은 소규모 매장을 직접 운영하며 매출의 일부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노력에 따라 수입의 상한선이 없습니다. 2029년까지 총 140만 개의 일자리가 생겨납니다. 노인 일자리 여기 포털에 접속해 원하는 근무지와 시간, 분야를 설정해 지원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사회와 연결되고 새로운 소득을 얻는 경험은 단순히 통장에 찍히는 연금 숫자가 주지 못하는 삶의 활력과 자신감을 선물할 것입니다. 8번째 기둥은 주거와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공공신탁 제도입니다. 집 한 채가 노후 자산의 전부인 분들을 위해 집을 담보로 생활비를 미리 당겨 쓰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집값의 40%를 매달 생활비로 받고 사망 후 남은 집의 가치를 자녀에게 상속하는 방식입니다. 60세 이상 1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고 국가나 지방공사가 관리기관으로 나서기 때문에 사기나 횡령의 위험이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또한 문턱을 없애고 안전 손잡이를 설치한 고령자 친화주택으로 이사하실 때 취득세가 면제되고 전세 보증료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혜택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안전과 사회적 교류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9번째 기둥은 생활비를 줄여주는 절감 패키지입니다. 교통 바우처를 통해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이 월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자동으로 충전됩니다. 통신비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휴대폰 요금을 세액 공제 형태로 월 3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복지 할인은 경로, 장애, 기초생활수급자 할인을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어 월 2만 원, 연 24만 원까지 절약이 가능합니다. 겨울철 에너지 바우처까지 더하면 전기장판이나 온풍기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혜택은 주민센터 한 번 방문으로 일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10번째 기둥은 지역사회 참여와 평생 학습 기회의 확대입니다. 경로당의 냉난방비와 급식비,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이 모두 2배 이상 늘어납니다. 또한 지역문화 패스를 신청하면 공연, 영화, 전시 관람비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주민센터의 평생 학습 강좌도 50% 감면받아 월만 원 안팎의 저렴한 비용으로 스마트폰 사진이나 컴퓨터 기초를 배울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동시에 챙기며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국가가 돕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혜택들을 실수 없이 챙기려면 몇 가지 요령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지나기 전에 미리 서류를 접수해야 한 푼도 손해보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근로소득 감액 폐지와 관련해서는 재취업 시 계약서에 고령근로자 특별계약 조항을 넣어두면 연금과 임금을 모두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 고용센터의 무료 노무상담을 꼭 활용해 보십시오. 임플란트는 병원마다 재료가 달라 자부담 비용의 차이가 날 수 있으니 무조건 싼 곳만 찾기보다는 진료 후기와 장비 보유 현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병비 지원을 받기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실은 대기자가 많을 수 있으니 입원 전에 미리 병원에 예약이 가능한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잘 받으시려면 조사관 앞에서 부끄럽다고 실제 어려움을 숨기지 마시고 평소 생활의 불편함을 솔직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부부가 함께 살아도 기초연금은 깎이지 않고
1인당 월 40만원 전액이 지급됩니다. 둘째, 일을 해서 버는 월급 때문에 국민연금이 깎이는 일은 앞으로 없어집니다. 셋째, 치아, 무릎, 눈 수술처럼 목돈 드는 의료비는 본인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넷째, 간병비 지원과 요양 서비스 시간이 늘어나 가족의 돌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다섯째, 교통, 통신, 전기, 난방비 지원을 통해 고정 생활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여섯째, 내가 사는 집이 노후 생활비를 만들어주는 든든한 자산이 됩니다. 일곱째, 14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연금만으로는 부족했던 소득을 채워줍니다. 여덟째, 문화생활과 배움의 기회가 넓어져 더욱 활기차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정책은 아는 만큼, 그리고 신청하는 만큼 나의 몫이 되어 돌아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을 작은 노트에라도 적어두시고 곧바로 실천에 옮겨보십시오. 받아야 할 혜택을 스스로 당당하게 챙기는 사람에게 노년은 더 이상 두려움의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생의 수고에 대한 존중과 보상을 누리는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때마다 가장 먼저, 가장 알기 쉬운 안내서가 되어 여러분 곁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든든한 내일을 준비하는데 작은 보탬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낯설고 복잡하게만 들리는 정책 이야기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셨던 적 많으셨을 겁니다. 시장에 나가보면 어느새 훌쩍 뛰어오른 물가에 한숨이 나오고 꼬박꼬박 들어오는 연금은 어쩐지 늘 제자리 걸음인 것만 같습니다. 혹여나 갑작스럽게 병원 신세를 져야 할 일이 생길까, 자녀에게 짐이 될까 밤잠을 설치기도 하셨을 겁니다. 귀여운 손주에게 용돈 한 장 넉넉히 쥐어주고 싶어도 선뜻 지갑을 열기 어려웠던 그 마음을 저는 누구보다 깊이 헤아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 세대는 대한민국이 가장 어려웠던 시절 오직 가족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 쉼없이 달려오신 분들입니다. 그 땀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풍요가 가능했습니다. 이제 국가가 그 헌신에 보답할 차례입니다. 오늘은 2025년부터 우리 어르신들의 삶을 더욱 든든하게 만들어줄 새로운 복지 정책들을 마치 눈앞에 선명한 숫자가 그려지듯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정책은 결국 숫자와 절차의 나열처럼 보이지만 그 숫자가 여러분의 밥상에 어떤 반찬을 더하고 병원 영수증의 부담을 어떻게 덜어주며 통장 잔고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이해할 때 비로소 살아 숨쉬는 제도가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설명은 그 변화를 여러분의 일상으로 온전히 가져오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친절한 안내서가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한 번이 이 소중한 정보가 꼭 필요한 다른 분들에게까지 닿게 하는 힘이 됩니다. 또한 앞으로 정책이 바뀔 때마다 가장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이 시점에 대대적인 복지 정책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세 가지 중요한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첫째는 감당하기 힘든 생활비의 압박입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가구의 절반 이상이 연금 외에는 꾸준한 현금 수입이 없는 실정입니다. 삼겹살 한 근 값이 오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매달 날아오는 공과금 고지서를 보며 이번 달은 어느 것을 먼저 내야 할까 저울질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둘째는 길어진 수명과 건강의 격차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기대 수명은 83세를 훌쩍 넘었지만 아무런 통증이나 지병 없이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건강 수명은 평균 67세에서 멈춥니다.
이는 무려 16년이 넘는 세월을 만성질환이나 돌봄, 반복되는 입퇴원 속에서 보내야 한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의미합니다. 셋째는 빠르게 변해버린 가족의 모습입니다. 3대가 한 지붕 아래 모여 살던 시절은 이제 아련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홀로 지내시는 1인 노인 가구의 비중이 전체의 25%를 넘어섰습니다. 혼자 식사하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다가 작은 낙상사고라도 당하면 며칠이 지나서야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늘어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 역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 거대한 흐름이 한 지점에서 만나면서 정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복지의 대대적인 개편을 선언한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꿀 9가지 핵심 혜택에 대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각 항목마다 현실에서 어떻게 신청하고 실제로 얼마의 돈을 아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곁들여 설명해 드릴 테니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둥은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의 폐지입니다. 지금까지는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의 연금이 20%씩 깎여서 지급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월 32만 원을 받아야 할 분이 25만 6천 원만 받게 되어 부부 합산 1년에 153만 원, 10년이면 1,500만 원이 넘는 큰 돈을 손해보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새 제도에 따라 2026년부터 감액률이 줄어들기 시작해 2027년에는 이 부부 감액 제도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두 분 모두 월 40만 원씩 온전한 금액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혹시 돈 많은 부부들만 혜택 보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현재의 기준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기존에 연금을 받으시던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자동으로 이 혜택을 이어받게 됩니다. 필요한 절차는 단 하나,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부부가 각자 신청한다는 항목에 체크만 하시면 됩니다. 일부러 서류상으로 세대를 분리하는 등의 번거로운 일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변화 하나만으로 부부당 연간 300만 원에 가까운 돈이 여러분의 지갑으로 돌아옵니다. 그 돈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손주들과 푸짐한 외식을 할 수도 있고 미뤄왔던 집안 수리를 할 수도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국민연금을 받으며 일할 때 소득 때문에 연금이 깎이는 제도의 폐지입니다. 현재는 연금을 받으면서 버는 근로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하는 금액의 절반만큼 연금이 깎여나갔습니다. 은퇴 후에도 마트 계산원, 학교 급식 도우미, 경비원으로 일하며 한 달에 120만 원에서 150만 원을 버시는 어르신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셨습니다. 이 불합리한 조항이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사라져 2030년에는 완전히 폐지됩니다. 덕분에 이제는 성실하게 흘린 땀의 대가가 연금을 깎는 불이익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또한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근로소득이 국세청을 거쳐 국민연금공단으로 자동 연계되는 순간 감액은 저절로 멈춥니다. 이를 통해 연 150만 원 이상의 소득 증가 효과가 생기며 근로장려금까지 함께 받으신다면 사실상 이중으로 혜택을 누리게 되는 셈입니다. 세 번째 기둥은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의 대폭 확대입니다. 치아 건강은 단순히 보기 좋은 것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에 영양소를 공급하는 척관문입니다. 씹는 힘이 약해지면 단백질 섭취가 줄어들고 근육이 빠지면서 낙상 위험이 2배로 높아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현재는 65세 이상 어르신께 평생 2개까지만 보험이 적용되었지만 앞으로는 2026년 60세 이상 2개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2029년에는 60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4개까지 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개당 120만 원짜리 임플란트 4개를 시술하면 총 480만 원이지만 보험 적용으로 본인 부담금 30%인 144만 원만 내면 됩니다. 만약 실손보험까지 가입되어 있다면 자기 부담금은 10만 원대로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치과에 가시기 전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노인 임플란트 적용서를 출력해 제출하시고 공단이 제공하는 병원별 가격 비교 서비스를 통해 미리 합리적인 비용의 병원을 찾아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 기둥은 백내장과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의 본인 부담 완화입니다. 이 두 가지 수술은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받는 수술입니다. 앞으로 백내장 수술의 본인 부담 상한액은 9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무릎 관절 수술은 14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정확히 절반이 줄어듭니다. 수술 전에 해당 병원 업무과에 비치된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한 장만 작성하시면 초과된 금액은 알아서 환급됩니다. 이 또한 노인 실손보험이 있다면 추가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어 자녀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고도 선명한 시력과 튼튼한 걸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다섯 번째 기둥은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입니다. 어르신이 갑자기 쓰러져 입원하시면 치료비보다 더 무서운 것이 한 달에 200만 원을 훌쩍 넘는 간병비 부담입니다. 새 제도에서는 상급 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 돌봄 필요 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간병비를 월 150만 원까지 건강보험에서 지원합니다. 입원 첫날 병동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신청서 한 장만 쓰시면 됩니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오신 뒤에는 지역의 통합 돌봄 방문 간호 서비스로 연계되어 돌봄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가족이 직접 간병해야 하는 시간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 보호자의 경제활동을 지켜주는 아주 큰 효과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기둥은 장기요양 서비스 시간 확대입니다. 지금은 방문 요양이 하루 최대 4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어 자녀가 퇴근할 때까지 홀로 계셔야 하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시간이 6시간, 8시간으로 늘어나 등급에 따라 월 최대 104시간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등급 판정을 위한 조사를 받을 때 식사나 배변, 보행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충분한 시간을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월 20만 원대의 본인 부담금으로 전문 요양보호사가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집을 지켜주니 가족들은 한결 마음 편히 생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일곱 번째 기둥은 노인 일자리를 140만 개까지 늘리는 것입니다. 일자리는 크게 세 종류로 나뉩니다. 공익형은 주 10시간 정도 일하고 월 30만 원을 받는 공공근로 성격의 일자리로 거리 환경미화나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지도 같은 활동이 있습니다. 사회서비스형은 과거의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로 주 20시간 일하고 월 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학교 돌봄교실이나 지역문화 해설사 등이 해당됩니다. 시장형은 소규모 매장을 직접 운영하며 매출의 일부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노력에 따라 수입의 상한선이 없습니다. 2029년까지 총 140만 개의 일자리가 생겨납니다. 노인 일자리 여기 포털에 접속해 원하는 근무지와 시간, 분야를 설정해 지원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사회와 연결되고 새로운 소득을 얻는 경험은 단순히 통장에 찍히는 연금 숫자가 주지 못하는 삶의 활력과 자신감을 선물할 것입니다. 여덟 번째 기둥은 주거와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공공신탁 제도입니다. 집 한 채가 노후 자산의 전부인 분들을 위해 집을 담보로 생활비를 미리 당겨 쓰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집값의 40%를 매달 생활비로 받고 사망 후 남은 집의 가치를 자녀에게 상속하는 방식입니다. 60세 이상 1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고
국가나 지방공사가 관리기관으로 나서기 때문에 사기나 횡령의 위험이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또한 문턱을 없애고 안전 손잡이를 설치한 고령자 친화주택으로 이사하실 때 취득세가 면제되고 전세 보증료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혜택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안전과 사회적 교류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9번째 기둥은 생활비를 줄여주는 절감 패키지입니다. 교통 바우처를 통해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이 월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자동으로 충전됩니다. 통신비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휴대폰 요금을 세액 공제 형태로 월 3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복지 할인은 경로, 장애, 기초생활수급자 할인을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어 월 2만 원, 연 24만 원까지 절약이 가능합니다. 겨울철 에너지 바우처까지 더하면 전기장판이나 온풍기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혜택은 주민센터 한 번 방문으로 일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10번째 기둥은 지역사회 참여와 평생 학습 기회의 확대입니다. 경로당의 냉난방비와 급식비,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이 모두 2배 이상 늘어납니다. 또한 지역문화 패스를 신청하면 공연, 영화, 전시 관람비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주민센터의 평생 학습 강좌도 50% 감면받아 월만 원 안팎의 저렴한 비용으로 스마트폰 사진이나 컴퓨터 기초를 배울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동시에 챙기며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국가가 돕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혜택들을 실수 없이 챙기려면 몇 가지 요령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지나기 전에 미리 서류를 접수해야 한 푼도 손해보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근로소득 감액 폐지와 관련해서는 재취업 시 계약서에 고령근로자 특별계약 조항을 넣어두면 연금과 임금을 모두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 고용센터의 무료 노무상담을 꼭 활용해 보십시오. 임플란트는 병원마다 재료가 달라 자부담 비용의 차이가 날 수 있으니 무조건 싼 곳만 찾기보다는 진료 후기와 장비 보유 현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병비 지원을 받기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실은 대기자가 많을 수 있으니 입원 전에 미리 병원에 예약이 가능한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잘 받으시려면 조사관 앞에서 부끄럽다고 실제 어려움을 숨기지 마시고 평소 생활의 불편함을 솔직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부부가 함께 살아도 기초연금은 깎이지 않고 1인당 월 40만 원 전액이 지급됩니다. 둘째, 일을 해서 버는 월급 때문에 국민연금이 깎이는 일은 앞으로 없어집니다. 셋째, 치아, 무릎, 눈 수술처럼 목돈 드는 의료비는 본인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넷째, 간병비 지원과 요양 서비스 시간이 늘어나 가족의 돌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다섯째, 교통, 통신, 전기, 난방비 지원을 통해 고정 생활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여섯째, 내가 사는 집이 노후 생활비를 만들어주는 든든한 자산이 됩니다. 일곱째, 14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연금만으로는 부족했던 소득을 채워줍니다. 여덟째, 문화생활과 배움의 기회가 넓어져 더욱 활기차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정책은 아는 만큼 그리고 신청하는 만큼 나의 몫이 되어 돌아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을 작은 노트에라도 적어두시고 곧바로 실천에 옮겨보십시오. 받아야 할 혜택을 스스로 당당하게 챙기는 사람에게 노년은 더 이상 두려움의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생의 수고에 대한 존중과 보상을 누리는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때마다 가장 먼저 가장 알기 쉬운 안내서가 되어
여러분 곁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든든한 내일을 준비하는데 작은 보탬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낯설고 복잡하게만 들리는 정책 이야기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셨던 적 많으셨을 겁니다. 시장에 나가보면 어느새 훌쩍 뛰어오른 물가에 한숨이 나오고 꼬박꼬박 들어오는 연금은 어쩐지 늘 제자리 걸음인 것만 같습니다. 혹여나 갑작스럽게 병원 신세를 져야 할 일이 생길까, 자녀에게 짐이 될까 밤잠을 설치기도 하셨을 겁니다. 귀여운 손주에게 용돈 한 장 넉넉히 쥐어주고 싶어도 선뜻 지갑을 열기 어려웠던 그 마음을 저는 누구보다 깊이 헤아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 세대는 대한민국이 가장 어려웠던 시절 오직 가족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 쉼없이 달려오신 분들입니다. 그 땀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풍요가 가능했습니다. 이제 국가가 그 헌신에 보답할 차례입니다. 오늘은 2025년부터 우리 어르신들의 삶을 더욱 든든하게 만들어줄 새로운 복지 정책들을 마치 눈앞에 선명한 숫자가 그려지듯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정책은 결국 숫자와 절차의 나열처럼 보이지만 그 숫자가 여러분의 밥상에 어떤 반찬을 더하고 병원 영수증의 부담을 어떻게 덜어주며 통장 잔고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이해할 때 비로소 살아 숨쉬는 제도가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설명은 그 변화를 여러분의 일상으로 온전히 가져오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친절한 안내서가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한 번이 이 소중한 정보가 꼭 필요한 다른 분들에게까지 닿게 하는 힘이 됩니다. 또한 앞으로 정책이 바뀔 때마다 가장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이 시점에 대대적인 복지 정책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세 가지 중요한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첫째는 감당하기 힘든 생활비의 압박입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가구의 절반 이상이 연금 외에는 꾸준한 현금 수입이 없는 실정입니다. 삼겹살 한 근 값이 오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매달 날아오는 공과금 고지서를 보며 이번 달은 어느 것을 먼저 내야 할까 저울질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둘째는 길어진 수명과 건강의 격차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기대 수명은 83세를 훌쩍 넘었지만 아무런 통증이나 지병 없이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건강 수명은 평균 67세에서 멈춥니다. 이는 무려 16년이 넘는 세월을 만성질환이나 돌봄, 반복되는 입퇴원 속에서 보내야 한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의미합니다. 셋째는 빠르게 변해버린 가족의 모습입니다. 3대가 한 지붕 아래 모여 살던 시절은 이제 아련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홀로 지내시는 1인 노인 가구의 비중이 전체의 25%를 넘어섰습니다. 혼자 식사하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다가 작은 낙상사고라도 당하면 며칠이 지나서야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늘어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 역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 거대한 흐름이 한 지점에서 만나면서 정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복지의 대대적인 개편을 선언한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꿀 9가지 핵심 혜택에 대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각 항목마다 현실에서 어떻게 신청하고 실제로 얼마의 돈을 아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곁들여 설명해 드릴 테니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둥은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의 폐지입니다. 지금까지는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의 연금이 20%씩 깎여서 지급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월 32만 원을 받아야 할 분이 25만 6천 원만 받게 되어
부부 합산 1년에 153만 원, 10년이면 1,500만 원이 넘는 큰돈을 손해보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새 제도에 따라 2026년부터 감액률이 줄어들기 시작해 2027년에는 이 부부 감액 제도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